자, 오늘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통계죠. 통계.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분석 기법들 중에 이제 빅데이터 쪽을 하는데 통계랑 빅데이터랑 기계학습이랑 뭐가 틀린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 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저희 기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거의 같은 도구를 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 틀린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중에서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한 파트를 설명하고요. 다음 주에는 슈퍼바이스 러닝, 지도 학습을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면 딥러닝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슈퍼바이스 러닝, 언슈퍼바이스 러닝, 딥러닝,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갑자기 머리가 또 아프죠? 그런 용어들을 오늘 좀 배울 텐데 방법론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 분석, 군집 분석,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또 하나가 BA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말과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쓰는데 BI를 옛날에는 다 같이 썼어요. 큰 의미에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면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이런 전문가적인 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라는 말 자체가 지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쓰는 모든 방법들을 BI라고 옛날에 썼었는데 요즘은 분석 쪽을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나오는 말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BI라는 말보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앞에다 뭘 붙입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마케팅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생산 어널리틱스, 공공 어널리틱스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말이 어널리틱스라는 게 이제 분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케팅 분석. 이 말을 좀 더 이제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요즘은 그냥 일반 명사화처럼 쓰고 있어요. 이쪽 분석 쪽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요즘 구분하는 게 어떤 쪽으로 구분하느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이제 그 분석 툴 중에서도 좀 하위 레벨의 분석 툴,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분석하는 분석 툴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는 인프라가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올랩이라고 분석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초창기 때 사용했던 거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기계학습 이런 쪽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툴 중에서 리포트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매일매일 매출액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화된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올랩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 그런 올랩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BI라고 얘기를 하고, BA 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분석 모델들, 이런 쪽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A는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니까 앞으로 쭉 배울 거고요. BI 쪽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즘 얘기하는 분류 틀에 의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값을 바꿔서 데이터 결과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는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매개변수 이제 분석 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날짜를 바꾸면 보고서가 날짜별로 이제 바뀌고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죠. 이런 도구들. 그 다음에 엑셀에서 보는 이런 피벗 도구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을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툴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 툴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쿼리 이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 뽑아서 어떤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올랩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도구가 있는데 이 올랩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드릴다운 드릴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시는 또 20몇 개 구가 있죠. 그럼 구 구로 쪼개고 이거를 드릴다운 한다 그래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세 구로 쪼개거나 통합하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드릴다운 드릴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툴을 우리가 올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있었어요. 이런 툴들을 처음에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오면서 이런 툴들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딱 구조화된 툴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툴이라든가 빅데이터 툴들, 데이터 마이닝 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BI라고 해서 통합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쪽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쪽 파트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쓰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툴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BI는 옛날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디 프로젝트도 있고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런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계학,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계입니다. 자, 통계를 쓰는 목적은, 통계는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도구죠. 통계는 주로 표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쓸 때 많이 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통계에서 많이 쓰는 거는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한다 그랬죠? 무슨 가설 검정이냐면,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 또는 우리의 어떤 뭐죠? 표본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뭐 100개도 좋고, 뭐 100개, 200개, 뭐 300개, 요 정도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짜 값들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때 쓰는 게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쓴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이런 통계 기법들을 우리가 방법론들을 주로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 쪽은 이제 방법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썼던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나 수학적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수학이라든가 통계에서 기반이 돼서 나오는 이제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계학습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추론보다는 어떤 값들을 예측할 때 많이 쓰죠. 정확도. 그래서 뭐뭐를 분류하는데 정확하게 분류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기계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로 이제 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쓰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이나 특성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방법론이라고 안 하고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툴을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거기서부터 어떤 특정한 어떤 패턴이라든가 지식을 발굴해내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마이닝이 우리가 석탄을 캐는 걸 마이닝이라고 하죠. 뭐뭐를 캔다. 이게 마이닝입니다. 즉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캐내는 작업을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계학습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실제로 기계학습에서 만들어진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에서 응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툴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추구하는 목적이 틀리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맞추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즉 방법론을 개발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막 예측할까? 90% 맞추는 것보다는 95% 맞추는 게 더 정확하죠? 이런 거를 목적으로 계속 개발하는 쪽이 우리가 기계학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물론 잘 맞추는 것도 좋지만 경영에서 응용할 때 어플리케이션 여기 보면은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작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데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얘는 그거보다는 주로
정확하게 맞추는 쪽에 포커싱이 더 들어가 있고, 데이터 마이닝을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쪽 분야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두 개의 툴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만약은 여기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 하는 데 쪽에서 쓰고, 그거를 나온 결과를 이제 응용해서 쓰는 방법을 쓰겠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만 나오는 말로 하면은 이쪽은 우리가 빅데이터 공학 쪽이고요. 이쪽은 빅데이터 경영이 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경영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응용하는 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석 툴들을 다 주어지고요. 분석 툴을 가지고 데이터가 분석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잘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에 대한 포커싱이 더 맞춰져 있고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얼마만큼 더 정확하게 야 우리 1%만 좀 높이자. 그래서 그쪽으로 타겟을 해서 방법론을 막 개발을 더 많이 하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특화돼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